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메타캐스트 비전 프로, 그 다음에 오큘러스 이렇게 엑셀 기계 3종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메타캐스트 3S 기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로고가 보여지는데요. 보이죠? 네. 이 로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메타? 네. 그래서 여러분들 페이스북으로 많이 알고 있을 건데 그 페이스북이 마크 zuckerberg가 만들었죠. 옛날에 하버드 대학교 다니다가 이렇게 누가 우리 학교에서 제일 예쁜가 해킹 툴을 만들었다가 회사까지 설립한 페이스북 주주였다가 현재는 메타라는 회사로 이름이 바뀌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인스타그램 그 인스타그램 많이 쓰고 있죠. 네. 요즘 학생들은 보니까 문자로 소통하는 게 아니라 DM으로 많이 소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스타그램에 있는 메타 회사에서 이렇게 가상현실 기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시온 학생은 수업에서도 많이 쓰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카메라가 3개, 6개 붙어 있는 메타캐스트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중간고사 때 실강 콘텐츠 기획 콘텐츠도 만들었을 건데 좀 어땠어요? 되게 재밌었습니다. 약간 하나의 가상 공간이 펼쳐지니까 뭔가 새롭기도 했고 재미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기계가 있는데 한번 그러면 착용해보는 거 괜찮아요? 네. 네, 한번 착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처음 쓰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제가 보통 아이 마스크 눈에 화장품이 묻거나 또 여러 명이 쓰는 경우 아이 마스크를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착용하시면 되고 이 뒤에 보면은 밴드가 있어요. 밴드. 그래서 머리가 작다 그럼 이렇게 쭉 당겨서 타이트하게 하고 그 다음에 머리가 좀 더 여유가 필요하다 그럼 고무줄을 늘려서 요 머리 둘레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또 위에 이렇게 테이프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 뭐 어른들을 할 때 조절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컨트롤러가 있어요. 지금 화면이 뭐 보이나요? 꺼져 있나요? 네. 네. 여기 보면 이게 컨트롤러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오른쪽, 왼쪽에 있고 우리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볼 건데 이렇게 조이스틱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A, B, 그 다음에 메타 로고가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거는 메뉴창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여기는 Y, X, 그다음에 조이스틱과 메뉴창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우리가 기계가 많다 보니까 이거는 02번 기계와 또 여기 본체 02번을 해놨고 또 이제 경복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기계라서 이렇게 자산 스티커도 붙어 있습니다. 네. 이 기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자면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네. 메뉴를 한번 해줘 보세요. 학습한 걸 바탕으로 여기 이제 뭐 전원이라든지 요 메뉴 설명 한번 해주세요. 여기는 전원 버튼이 있어서 전원을 껐다 켤 수 있고요. 여기 아랫부분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과 마이너스 버튼이 있는데 이건 이제 볼륨, 음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네, 맞아요. 잘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여기도 지금 숨어있고 여기도 숨어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안에를 보면은 또 이런 식으로 렌즈가 오른쪽 왼쪽에 있는데 우리가 사람마다 또 인종도 다양하잖아요. 어떤 사람 눈 사이가 가깝고 어떤 사람 멀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요 렌즈 크기 넓이도 조금은 3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예를 보면 이렇게 그렇죠? 점점 3단계를 할 수 있고 여기 조그맣게 보면 1, 2, 3 여기는 안 보이네. 메타캐스트 3에서는 없어졌나 보다. 2에서는 1, 2, 3 숫자도 보여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여기 전원선 연결한 것, 충전기와 또 데이터를 옮길 수 있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이제 뭐 처음 세팅할 때는 공장 초기화부터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전원 버튼 꺼진 상태에서 전원 버튼과 플러스 버튼, 음량의 플러스 버튼 꾹 누르면 초기화가 진행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까 우리 회사가 메타인 만큼 내 핸드폰에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메타 호라이즌이라는 앱을 다운받아서 연결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핸드폰에서도 미러링을 할 수가 있고, 이 VR을 쓰면 다른 사람들은 내가 뭘 쓰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화면으로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일 최신에 나온 메타캐스트 3S를 소개해드렸고, 금액대는 최근에 한 7만원, 43만원? 요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전 버전이 메타캐스트 3였어요. S가 빠진. 그건 한 7, 80만원대? 그래서 조금 더 보급형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모든 화면이 컬러로 보입니다. 네. 요즘 우리한테는 당연하게 느껴질 수가 있지만, 그 전 버전이 여기 이름이 뭐죠? 오큘러스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우리 우수한 학생.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큘러스라고 적혀 있어요. 메타로 회사가 합쳐지기 전에 오큘러스라는 회사가 있어서 심볼은 그 알파벳 O를 동그랗게 하는 회사였는데 회사가 이 메타에 흡수됐다고 기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타는 원래는 이제 콘텐츠 위주로 만들었었고요. 요거도 구조는 비슷해요. 보면 카메라가 이렇게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네 개가 돼 있고, 아까랑 조금 차이를 보자면 전면에 있고 얘는 좀 덜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두 개 차이가 뭘까요? 이 친구는 흑백으로 보이지만 이 친구는 컬러로 보인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카메라들이 붙어 있는 거는 요걸 가지고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상의 데이터는 눈에 쏘아주는 거고. 근데 이제 오큘러스 2는 그 전 버전이라서 현실은 흑백으로 보이는 좀 단점이 있어요. 우리 예전에 흑백 TV 있었던 거 얘기를 많이 들었죠? 네. 네? 네. 네. 본 적은 없죠? 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는 TV도 흑백이었답니다. 핸드폰도 흑백이었어요. 네.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그래서 이렇게 기술이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람들이 VR, AR, 뭐 MR, XR 뭐 이렇게 많이 나오냐, AR는 또 뭐냐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기계나 기술을 계속 개발하는 큰 회사들의 축으로 기술력이 되는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엔진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저희 디자이너 같은 사람들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컨트롤러는 아까랑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더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동그란 장치가 있고 안에 메뉴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가 지금은 그냥 컨트롤러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이걸 가지고 무슨 총 게임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양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땡기면 양궁 활을 쏜다든지, 이렇게 해서 뭐 장총을 쏜다든지, 어떤 사람들은 요거를 기계에 연결해서 정말 총 모양으로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요 원형이 멋있어 보이긴 했는데, 또 그런 응용을 하거나 또 조립하거나 할 때 굳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로만 듣던 비전 프로예요. 비전 프로. 그래서 요거는 어디 회사에서 나왔죠? 애플. 네, 맞아요. 맞아요. 딩동댕. 우리가 먹는 사과, 우리 사과라는 상징성이 되게 많은데, 애플 회사,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폰 이런 것들 디자이너들을 또 많이 쓰는데, 그 애플에서 나온 비전 프로입니다. 원래 저희가 구매했을 때까지만 해도 이게 제일 최신이었는데 이번에 또 나왔어요. 그리고 삼성에서도 나왔어요. 그래서 VR 시장이 여전히 지금 잠재 가능성이 많고, 가장 기술력은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해마다 콘텐츠, 되게 핵심적인 콘텐츠가 부재하다는 게 좀 가장 산업에서는 문제라고 보여지고 있고,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밌는 콘텐츠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같은 콘텐츠 만드는 디자이너들이 많이 좋은 콘텐츠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도 한번 보면은 되게 보기만 해도 좀 멋있지 않나요? 얘는 얼마일까요? 500 이상. 맞아요. 거의 500, 뭐, 이걸 다 금액으로 측정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비용을 드나 했을 때, 500만원, 비쌀 때는 700만원까지도 처음에 우리나라에 수입되기 전에,
해외 했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도 했던 겁니다. 우리 학교는 이렇게 고가 장비가 많이 있고 요 기계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런 오큘러스 같은 경우는 한 수업에 모든 학생들이 다 경험할 수 있을 정도로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단 오큘러스랑 메타 같은 경우는 안경을 쓰고도 착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비전 프로는 안경을 쓰고 못해요. 그래서 요거가 더 밀착되기 위해서 이 눈과 렌즈가 밀착되기 위해서 그 안경의 틈조차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는 그런 대신에 조금 더 맞춤식 우리가 내 핸드폰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는 것처럼 이 애플 비전 프로도 목표는 내 노트북, 내 아이폰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신에 그러면은 렌즈를 낀다든지 아니면 처음에 구매할 때부터 나 눈이 이렇게 안 좋고 난시가 있고 그래서 그 렌즈 자체를 안경처럼 맞춰야 돼요. 네, 그런 장점, 그런 특징이 있고 또 우리가 얘는 보통 현실이 보이지만 뭐 VR 기계라기도 하고 아니면 믹스드 리얼리티 혼합 현실에서 MR 기계라고도 하는데 이 비전 프로는 AR, VR 이런 걸로 정의되길 원치 않아요. XR도 거부하고 익스텐디드도 거부하고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어요. 공간 컴퓨팅. 그래서 스페이스 C 컴퓨팅해서 SC라는 개념을 또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항상 최초, 최대, 최고, 유일 이런 것들을 많이 중요시 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틀을 바꾸고 공간적으로 컴퓨팅을 쓴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능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런 VR 기계나 이런 것들은 이 안에서 컨텐츠를 보고 또 현실도 보고 이런 개념이었다면은 요거의 기능은 조금 달라요. 물론 이런 기능들도 같이 가져가지만 우리가 특히 맥 PC, 우리가 윈도우 PC라는 호환이 안 되고 맥 PC를 열어놓으면 거기에 대한 정보와 얘가 모니터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업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아니면은 걸어 다니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활용도가 이 공간 전체가 하나의 컴퓨터 세상이 된다.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고 예전에 아이언맨 혹시 영화 좋아해요? 마블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네. 저는 마블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아이언맨이 이렇게 보면 예전에 뭐 이걸 고글 같은 걸 쓰고 팍팍 이렇게 인터랙티브를 하면 거기 화면이 홀로그램 바뀌고 로봇도 조종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개념이 다 가능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냥 검정색으로 돼 있어서 되게 심플해 보이지만 잘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가까이 보면 카메라가 엄청 많이 숨어 있죠. 네. 그래서 카메라가 많을수록 다각도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사람이라는 게 참 과학이 따라가기 힘들다 할 정도로 우리는 그냥 눈 두 개로 세상을 다 보는데 이 사람들은 기계로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아직도 못 따라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안경을 쓰고 얘는 못한다고 했잖아요. 네.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는 아이 트래킹이 잘 돼요. 아이 트래킹 들어봤어요? 네. 어떤 눈으로 거예요? 이제 인식을 하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까 우리 컨트롤러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얘는 세트 컨트롤러가 없어요. 그럼 뭘로 조정하죠? 손이나 눈으로 맞아요. 그래서 우리 손 제스처를 가지고 이 모든 메뉴 버튼들을 누르고 창을 닫고 키보드를 꺼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인터랙티브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들어볼게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요거는 하나도 컨트롤러가 없다. 그렇죠? 그런 차이점을 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기술이 변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있고 아까 뭐 총도 쓸 수 있고 그리고 그 전에는 뭐 이렇게 멋있는 것도 있고 멋있는 것 같은데 얘가 더 심플해졌고 이번에는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스처를 그냥 손으로 한다 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비전 프로 얘 이름이 비전 프로인데 사실 제가 좋아하는 마블 영화에 비전이라는 캐릭터도 있어요. 로봇으로. 그래서 그런 걸 땄나 혼자 생각도 했는데
그 비전 이렇게 제스처를 이 비전 프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스처를 많이 익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할 때는 크게 제스처는 없었어요. 그냥 뭐 이렇게 클릭하고, 그쵸? 뭐 이렇게 찍거나 아니면은 뭐 하나 한다면은 뭐 이렇게 손목을 보인 상태에서 이렇게 딱 하면 메뉴가 뜬다든지 그 정도 제스처는 있고 나머지는 그냥 이걸로 그치 했었는데 이제는 사라졌다. 그것도 엄청 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그거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이 카메라가 이 손이 어떤 제스처를 하고 있지? 그것도 다 인지를 해야 될 거고 그게 버튼화돼서 코딩도 돼야 될 거고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컴퓨터가 슈퍼컴퓨터 때는 엄청 컸잖아요. 방만큼. 맞아요. 그러다가 이 윈도우라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씨가 처음에 컴퓨터를 만들면서 한 사람당, 개인당 뭐든 하나씩 컴퓨터를 놓겠다는 일념으로 시작된 게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알고 있는데 그때 마우스라는 개념이 이제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모니터를 어떻게 조정할지 해서 말 그대로 G 모양의 마우스를 가지고 조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컴퓨터 처음 배울 때는 우리 너무 배운 지 오래되고 그래서 잘 모르지만 저도 개발도상국이나 이런데 컴퓨터 처음 해보는 사람들 보면 마우스 조정도 힘들어해요. 더블 클릭도 어려워하고. 근데 이제 우리 뭐 휠이나든지 이런 것도 너무 익숙해졌죠. 그다음에 키보드도 있고,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입력 장치인데 여기는 그 입력 장치가 우리 손이면 된다. 근데 그 손은 어떤 모양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제스처 연구도 엄청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 연구도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나라에만 해도 되게 여러 제스처들 있죠. 만약에 잘했어, 따봉, 따봉, 그치? 뭐 오케이, 뭐 이런 여러 뭐 브이로그도 많이 찍고 네. 요즘 뭐 MZ들은 뭐더라? 뭐 이렇게 뭐 이런 뭐 이런 거 한참 유행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런 손이 주는 비언어적인 상호작용성이 하나의 또 커다란 언어로 범주를 볼 수가 있는데 나라마다 문화마다 또 그 손의 언어가 또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런 거 배운 적 있는 거 없죠. 네. 그래서 우리가 컬러, 색깔도 어떤 데는 빨간색을 뭐 열정으로 어떤 데는 막 피로 본다든지 함부로 디자이너가 쓰면 안 되는 것처럼 손 제스처도 잘못하면 막 이런 제스처를 잘못 쓰면 엄청 큰 욕이 된다든지 아니면 신성 모독이 된다든지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연구들을 이 비전풀 연구진들이 애플 연구진들이 많이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장 자연스러운 우리가 뭔가 잡을 때 막 이렇게 잡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딱 잡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상의 객체를 어떻게 잡을까? 이렇게 잡는다. 어디로 던지고 싶어서 어떻게 던져요? 그냥 틱 던지잖아요. 이런 모션을 주면은 던지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입력하는 거죠. 어떤 거 누르고 싶을 때 버튼을 이렇게 누르니까 그런 것들이든지. 그래서 우리가 그 제스처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고 아까 아이 트래킹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손이 당연히 있는 것 같은데 또 생각해보면 손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은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손이 없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도 있죠. 불편하거나 아니면 왼손잡이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눈으로만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언어적으로 할 때 가만히 있고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거나 아까 언어도 있다 했지만 어떨 때 이렇게 딱 째려보거나 뭐 좋아하거나 뭐 그 눈빛만으로도 그리고 어딜 쳐다보거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커다란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성에 있고 그거를 요 비전풀에서도 담은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메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메뉴가 있다고 했을 때 첫 번째를 쳐다본다. 그럼 여기 안에도 사실은 카메라가 엄청 많아요. 그 카메라가 내 눈을 비춰서 요걸 보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거기 그 메뉴가 살짝 이렇게 활성화가 된다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이 트래킹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키보드도 뭐 A, B, C를 쳐다보면 A, B, C가 적혀져서 팔다리를 못 쓰는 사람들도 컴퓨터나 이런 것들 잘 사용할 수 있게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불편한 사람들 아니면 좀 익숙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개발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유니버셜이라는 게 뭐 들어봤어요? 유니버셜 디자인?
아직은 잘 못 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유니버셜. 우리가 맞아요. 유니버시티 대학교라고 하는 것처럼 범용적인. 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일부 뭐 장애인들을 위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연구할수록 우리가 더 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인간의 본질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고 말이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괜찮죠? 이런 동영상을 찍는 계기로 그렇게 아이 트래킹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전 프로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여기까지 저희가 대표적인 기계 3개를 했고, 뭐 요즘 이 외에도 최초에 나왔던 마이크로소프트에 나왔던 홀로렌즈 그런 것도 되게 지금보다도 고가여서 한 1,000만 원 넘게. 근데 너무 이 기계 1년 1년이 달라서 지금 보면 좀 해상도라든지 따라오는 거라든지 이런 게 다르고 아이 트래킹에서 그 얘기를 하려고 했구나. 아까 안경을 못 쓴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안경을 쓰는 사람이 많은데 안경 쓰고도 하는 게 편리할 것 같은데 맞아요. 왜 오히려 불편하게 했을까? 궁금할 것 같은데 그런 아이 트래킹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직은 아까 가격적인 면이나 이렇게 요거는 1대1로 돼 있는 거나 그리고 또 이제 그 엔진이 iOS 기반과 안드로이드 기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애플은 아직 더 상용화는 덜 되고 있어요. 그래도 그런 기술은 계속 개발이 되고 있다는 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그 기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